식사들 하셨습니까? 원래는 오토바이 라제타를 고치고 테스트 라이딩도 끝났습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고성어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개인 사정 때문에 안되고 다음 주에는 좀 가보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비가 오는 것은 진짜 도움이 안되는 민폐죠. 걱정입니다. 과일이나 곡식 다 망해가는 비가 잊지 모는 비인데 지금 저도 같은 경우도 벌초해놓고 제초제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참 걱정입니다. 이왕 이렇게 비 때문에 준비 많이 한 라이딩도 망했는데 오늘은 장거리 라이딩을 위한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나 해보겠습니다. 장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300, 400, 500, 600km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오토바이 타고 장거리 한번 갈라치면 정말 힘들죠. 내부 장관 허락도 받아야 하고 같이 가는 멤버와 시간 어레인지도 해야 되고 코스도 짜야 되고 식당도 알아봐야 되고 멤버들과 이런 정보 공유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구는 가네 못 가네 그 코스는 전에 가봤는데 길이 좋으니 나쁘니 신호가 많으니 과속방지턱이 많으니 누구는 당뇨가 있어갖고 못 먹는 게 있다느니 거기는 주인이 불친절하다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이 힘들죠. 이렇게 많은 코스를 거치더라도 당일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오면 저같이 이렇게 못 가고 나가리 되는 경우가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몇 번이나 장거리 라이딩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희 예를 들자면은 같이 라이딩하는 친구가 휴무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업 유튜버 백수죠. 아주 좋은 조합이죠. 진짜 끝내줍니다. 평일날 라이딩이 자유로운 최상의 조합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할 때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 라이딩 당연히 못하게 되죠. 월차나 연차를 내지 않는 이상은 라이딩 날짜를 맞추지를 못하니까요. 실제 그래서 몇 년간은 라이딩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몇백 킬로씩 장거리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150에서 한 250km 정도 많이 운행했고요. 점차 300km까지 늘리고 그보다 많은 라이딩 거리는 박투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해안이나 남해안을 가면 반드시 박투어를 했죠. 박투어가 좋기는 합니다. 일단 힘도 덜 들고 남자들끼리 어렸을 때 추억을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족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의심도 사는 것도 사실이고 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경비도 만만치 않죠. 숙박에 끼니 숫자도 늘어나고 밤에 야식도 먹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1인당 10만원 각출하고 연료비는 각자 쓰는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여행에 10만원 돈이면은 돈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눈치 보는 것이 더 큰 원인이죠. 박투어를 자제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코스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나마 청주는 대한민국이 거의 정중앙이라 왕복 300km 편도 한 150km 반경이면은 어지간한 웬만한 곳은 갑니다. 서해안은 대천해수욕장 한 250km, 단양은 300km, 지리산도 한 400km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매번 갔던 곳만 가기에는 뭐해서 조금씩 라이딩 거리를 늘려서 가다 보니까 하루 700km도 갔다 오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장거리 독하게 하러 갔다 오면 진짜 힘듭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체력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로 체력적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은 오토바이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라이딩 준비도 잘해야 하고 채비를 단단히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복귀한다든가 실려서 오는 경우가 생기죠. 오늘 이야기는 위에 거론한 날짜는 자유롭다 결정은 됐다 라는 전제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오토바이 컨디션입니다. 저희는 오토바이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은 절대 장거리 라이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고장나는 것은 매번 제 오토바이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일이고 수리센터도 없는 외진 곳에서 고장나면 견인되어 온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4번 견인당해봤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3번, 라이딩 도중 시내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견인을 당해봤는데요. 견인당하면 시내나 집이나 한두 시간 아니면 샵의 일정에 따라 하루가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견인 전문 차량이 많고 서로 네트워크 형성도 잘 되어 있어서 전화하면 온다고는 하지만은 한두 시간 안에는 오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한여름 땡볕에 길가에서 퍼지면 진짜 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버리고 어디서 시원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견인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견인하면은 다행인데 멀리 남해안이나 동해안 이런 데서 견인되면은 견인비만 수십만원 깨지죠. 차라리 현지 수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살려서 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다니는 정비샵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잘 수리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이렇게 한번 퍼지면 진짜 머릿속이 하얗고 진절머리 나죠.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강릉에서 1박하고 속초 미시형을 넘는데 냉각수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속초로 다시 내려가서 속초에 있는 KR 모터스 대리점을 어렵게 찾았는데 당장 수리는 어렵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오토바이를 버리고 올까 하다가 젊은 사장님이 냉각수 응고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냉각수 응고제를 넣었더니 다행히 냉각수 누수가 잡혀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만 두세 시간 진짜 머릿속이 뭐 생각하기도 진짜 뭐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참 정말 라이딩 재밌게 하고 복귀할 때 그런 꼴 당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냉각수 누수로 헤매고 다닌 것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런 꼴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토바이 컨디션이죠. 정말 정비를 잘하고 장거리 가기 전에는 한 100에서 200km 정도는 한번 운행해보시고 장거리를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퍼지죠. 뭐 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저처럼 중고의 화석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꼭 명심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공급깃을 지참하라는 것입니다. 전편에 이 문제는 오토바이 라이딩에 필요한 공구 도구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니다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진짜 빵꾸죠. 간단한 빵꾸 킷이라도 있으면 현장에서 쉽게 해결되는데 안 그러면 견인이죠. 혹시나 튜브 타입 타시는 분들은 튜브 여분으로 지참하시면 현지에서 수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튜브는 형태나 타입이 여러 가지라서 현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해야 되죠. 진짜 간단한 공구 하나 없어서 길바닥에 퍼져 있으면은 별 생각 다 듭니다. 내가 왜 이 지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토바이 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고요.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죠. 라이딩이 끝나면은 머릿속에 라이딩이 없기도 하고 다녀오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오토바이 퍼진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철저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는 것이 정말 라이딩 지옥에서 추억으로 남게 만듭니다. 빵꾸 나서 견인하면 지옥 같은 기억만 남고요. 길바닥에서 다 같이 히덕거리며 빵꾸 떼어서 복귀하면 그것도 추억이라고 추억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절대 빈속으로 출발하지 마세요. 저희는 새벽 4시에서 5시에 출발하더라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씻고 아침에 뭐라도 먹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발 기점인 편의점이 된 것도 뭐라도 먹고 출발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편의점에 좀 일찍 도착해서 컵라면이나 김밥이라도 먹고 출발을 합니다. 친구 오면 또 커피도 마시죠. 나이가 먹어가니 이른 아침에 좀 멍한 기운이 있어서 꼭 커피를 마십니다. 확실히 집중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추운 봄이나 가을에는 속이 비면 더 춥고 힘들죠. 따뜻한 뭐라도 먹어야 덜 춥고 라이딩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또 중간중간 쉴 때 봄, 가을에는 따뜻한 거나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먹어주는 것도 라이딩에 활력을 줄 수 있고요. 맑은 정신으로 라이딩에 집중해야 그래야 사고 없이 안전한 라이딩이 됩니다. 그렇다고 현지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다고 많이 드시면 복귀 때 배 꿀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전날에는 충분히 주무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다음날 덜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날은 무리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생전 안 하던 만원님과 야릇한 부부관계를 미루다 이참에 숙제한다고 한꺼번에 그냥 No! 다음날 라이딩하다 코피납니다. 진짜로 뒤집니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아는데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특히나 나이가 중년 넘으신 분들은 다음날 힘쓰는 거 표납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세월이 야속합니다. 그리고 간혹 빈속으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전날이나 당일 음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잘 단속하지도 않는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죽습니다. 저는 원래 전혀 음주를 안 하고 친구도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보면은 술잔 놓고 라이딩 왔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왜 그걸 자랑이라고요? 아유 참. 뒤에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로 갈짓자로 갑니다. 정말 위험하죠. 간혹 유튜브 보면 술 먹고 자전거 타다 사고 내는 분들 나오죠. 자전거 빨라야 2-30km입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100km 훨씬 넘게 달리는 오토바이 타고 술 드시거나 숙취에 운전하시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드신 분이 다치거나 죽으면 같이 갔던 나머지 라이더가 그 가족에게 원망 듣고 요구도 먹습니다. 당연히 라이딩에서 배제하거나 말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리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말리지 않는 것은 공범입니다. 절대 못하게 말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다섯째, 안전장구의 착용입니다. 이 문제는 하도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희가 하한거 동한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한여름에 버티기 힘들고 한겨울에 라이딩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과 한겨울은 라이딩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사람 꼬라지도 안 되고요. 진짜 추운 것은 옷 더 껴입으면 된다고 하지만 더운 것은 답이 없어요. 꼭 프라이팬 위에서 라이딩하는 기분입니다. 막 아스팔트가 부글부글 끓죠. 차라리 오토바이 안 타고 말지. 정말 한여름은 힘듭니다. 진짜 미치죠. 어떤 안전장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안전장구를 절대 착용하면
불편하죠. 옷도 장거리도 뻣뻣해서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겁나 무겁고요. 덥고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정말로 지금 제 나이에 한 군데 부러지면 1년은 고생해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안전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치고 부러지면은 가족이 가만 냅두겠습니까? 당장 때려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 사고 나서 할리 폐차할 때도 가족 몰래 불러서 병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몸이 안 움직이는 데다 아프고 오줌에 피가 섞여 나와서 놀라서 친구를 불렀는데 현관문도 못 열어 친구가 1층 창문으로 넘어와서 병원에 태워다 줬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성남 가고 1층에 살았으니 가능한 일이죠. 저는 외형상 상처가 없어서 그랬지만은 많이 다치면 100% 다시 오토바이 못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전장구는 해야 됩니다. 참, 그리고 우유는 하나 챙겨 놓으세요. 한여름이면은 고개만 넘어가도 비오는 국지성 소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겨울 라이딩 의류는 대부분 방수라서 괜찮은데 여름용 메쉬는 우유 없으면 진짜 한여름에 얼어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는 추울 때 속에다 입으면은 엄청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준비 운동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보통은 장거리 가게 되면은 차가 없으면 새벽에 많이 출발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거리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중간 쉬지도 못하고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전날 일찍 좀 주무시고 조금은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주의력, 집중력이 생깁니다. 저도 간혹 밤새워 유튜브 편집하고 한숨도 못 자거나 몇 시간 못 자고 라이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친구가 알아볼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결국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혹 라이딩 중에 쉬는 것에 인색한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00에서 150km나 1시간 라이딩에 최소 한 번씩은 쉬셔야 장거리 라이딩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출발 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치가 좋은 곳에서 쉴 수 있는 코스를 알아보시고 휴식 타이밍을 라이딩 계획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휴식을 하다 보면은 편하게 쉴 수 있는 타이밍과 장소 제약으로 제대로 못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 주차장,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편의점 같은 곳을 라이딩 전에 확인하시고 계획적인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시골길 라이딩 하다 보면 편의점 하나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도 장사가 되는 곳만 설치하다 보니 강원도나 경북 일부 지역은 편의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별로 쉬는 곳이 항상 일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꼭 반드시 계획된 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라이딩 코스는 익숙한 코스가 좋습니다. 저희는 메인 라이딩 코스를 미리 정해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의 조건은 일단 도심을 통과 안 할 것, 신호와 과속 방지턱이 가급적 없고 도로 상태가 좋을 것,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 최대한 목적지와 가까울 것, 이런 조건에 맞는 메인 코스를 만들어 놓고 메인 코스에서 가지치기로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큰 도시를 약간 빗겨놔서 우회도로 위주로 달리기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사실 평일 라이딩이 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참 동안 차를 구경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속도로 옆 4차선 고속화 국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차이도 없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전용도로가 많아져 우회하다 보니 가끔은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더 나은 도로를 찾지 못해서 그냥 다닙니다. 약간은 우회해도 다른 도심 최단 거리를 가는 것보다 빠르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맨날 같은 곳만 다니면 볼 것도 없다고 하실 분도 있지만은 저희는 최종 목적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길이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행길 다니다 보면은 거리도 심리적으로 멀어 보이고 익숙하지 않아서 헤매기 일쑤인데 그럴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길에서 나올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하게 되면은 사고 확률이 엄청 줄겠죠. 어디는 화물차가 많고 어디는 경운기 트랙터가 많고 어디는 할머니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돌발 변수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메인도로 코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달리 코스를 짜셔도 됩니다. 안 다녀본 도로, 안 다녀본 도시 구경을 하면서 다니는 즐거움도 무시는 못하니까요. 라이딩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예시를 제공하는 것 뿐이니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목적지를 가는 길보다 복귀하는 길이 편하고 쉬워야 합니다. 라이딩이 길어질수록 엄청 피곤해질 수 있으니 복귀하는 길은 가급적 4차선의 신호등 없는 길이 편합니다. 약간은 돌아서 오더라도 편한 길로 복귀하면 좀 덜 피곤하고 덜 힘듭니다. 반대로 복귀하는 길이 꼬부랑길에 도로 상태가 나쁘면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딩 끝나면 엄청 힘들고 고생한 기억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 추가하자면은 동쪽, 특히 동해안으로 라이딩을 하시면은 아침에는 해를 정면으로 보고 달리고 오후 복귀길에는 해가 넘어가 또 해를 정면으로 보고 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동해안 라이딩에는 반드시 선실드나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해도 하루 종일 해를 마주보고 달리면 눈도 아프고 미간이 찌그러져서 저녁이 되면 막 미간에서 경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 짜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잘 계획하에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거리 라이딩을 준비하면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추석 전후로 한두 달이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시즌입니다. 여름장마 태풍으로 피해가 많이 생긴 지역은 그래도 가급적 피해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태도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아직 피해 복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직 피해 복구 중인 곳이 많습니다. 한참 피해 복구 중인데 오토바이 타고 부릉거리고 다니면은 누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가 많은 지역 방문을 해서 많이 팔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려면은 자원봉사를 가세요.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여수 태풍 매미 왔을 때 가돌이 터졌다고 낚시꾼 몰리는 것이랑 뭐가 다른지 생각해볼 문제죠. 오늘 라이딩 준비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안전한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